반갑습니다. 역시 클릭을 해주셨군요. 1강에 이어서 2강 2014년도 문제로 갑니다. 자, 2014년도 문제는 조금은 단순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밑줄 친 한자를 우리말로 고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즘 아까 첫 강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한자 한문 문제가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상당히 실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항수도 줄어들고 있지만 문제도 조금 실질적인 것들,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업무를 보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말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법이라든지 또 뭐 고리탑탑한 옛날 고전 공자나 맹자 또는 어떤 전적을 이용하는 그런 어떤 원문 해석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섣부른 미리의 자, 끊을 단자, 예단은 금물이다. 지레짐작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2번 경제발전에 전력을 얻어간다. 경주하다. 기울일 경 물소들 주 기울이다. 맞다고 봐야죠. 눈동자가 기쁨으로 충일하다. 이거 더할 익자에 삼수 변이 들어갔습니다. 가득 찰 일입니다. 흔히 말해서 쓰나미, 바닷물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바다에 넘칠 일, 해일이라고 합니다. 가득 차다. 맞습니다. 이 서류들을 잘 분류해서 편철해 두어라. 근데 이것을 놓아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이 편과 철자의 한자 뜻을 정확하게 알면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답을 맞출 수 있었던 겁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이 편자를 그럼 잡으러 가봅시다. 어떻게 만들어진 글자인가? 그건 노아가 아니라 문맥으로 봤을 때 묶어가 분명히 맞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편철이라는 것은 이 송곳으로 종이 등 서류들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게 끈으로 묶는 것을 우리는 편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노아라고 하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 분명하죠. 자, 근데 이 편자를 우리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편자는 원래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큰 문을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쓰는 초가집에 한 짝짜리 문은 이렇게 흔히 이렇게 외짝문이죠. 이렇게 가진 집에서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어서 대문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 문문자가 되지만은 외짝문, 이건 지포라고 하죠. 이 지포. 거기다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책 편자가 들어갑니다. 책자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 작을 편입니다. 이거 자체가 작을 편. 근데 여기에 대죽이 들어가면은 이게 바로 책편입니다. 책편. 1편, 2편, 3편 할 때 편. 그 다음 여기 작을 편자에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렇지 않아도 작은 초가집에서 사람이 혼자 지내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두루 경험을 하지 못해서 좀 한쪽으로 치우치겠죠. 그래서 이 편자는 치우칠 편자입니다. 그럼 이 단일 행자, 흔히 중인변이라고 하는데 이건 원래는 중인변이라는 것보다는 이 뜻이 더 강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사거리죠. 사거리에서 요걸 갖다가 변형시킨 게 바로 이 중인변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걸을 척자라고 합니다. 걸을 척. 자, 그러니까 좁은 곳에서 여기저기를 거닐다 보면은 두루 경험을 하겠죠. 그래서 이 뜻은 이 치우칠 편과는 정반대의 뜻을 갖습니다. 두루 편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루 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자가 좀 중복됩니다만, 이거 흔히 여기에 바로 여기에다 이렇게 획수가 더한 거, 이게 이제 받침으로 들어가면 책받침이라고 하죠. 쉬엄쉬엄 갈 착자입니다. 이것도 같은 뜻이죠. 뜻은. 그래서 이 편은 두루 편자가 됩니다. 이 중인변이나 이 시험 책받침이나 같은 뜻이다. 두루 편자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에 실사자가 변호 들어가면 아까도 봤습니다만 이렇게 한 번만, 두 번 쓰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쓰죠. 자, 그러면 실로 조각들을, 작은 것들을 엮어서 어떡한다? 묶는다. 묶을 편자입니다. 이것은 묶을 편. 자, 됐습니까? 작은 집에 책이 있으면 좁을 편자에, 대죽이 있으면 책 편자,
사람인만 들어가면은 치우칠편. 근데 이것과 정반대로 중인 한 번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두루두루 넓어진다 해서 두루편자가 되고, 이게 또 변형돼서 책받침이 들어가면은 뭐다? 역시 두루편자다. 아주 중요한 글자를 한순간에 여러분들 잡았습니다. 잊지 마시고 이번 26 시험에서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시험에서 어떤 어휘들이 나올 것인가를 예측해 보는 시간, 그리고 익히는 시간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치우칠편자, 볼견자, 편견. 역시 마찬가지죠. 치우칠편자에다가 요 계산록에 뭐 협자, 좁을 협자, 역시 좁을 협입니다. 협고 편협하다라고 읽으면 되겠죠. 편협. 다음 진짜 출제 후보 어휘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잡을 집자, 편집이죠. 한쪽에 치우쳐서 잡는다. 흔히 스토킹과 같은 거죠. 뭐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고 수많은 남자가 있는데 오로지 한 남자 한 여자만은 죽도록 쫓아다니는 거, 이것도 일종의 편집이죠. 그러면 신세가 좀 고달파집니다. 편집, 버려야 될 것들이죠. 다음 음은 같습니다. 동음이어로서 이번에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어휘가 되겠습니다. 이 편집은 어떤 겁니까? 엮을 편자에다 묶을 편자에다가 집은 모을 집자입니다. 모아서 묶는다, 그러니까 신문이나 또는 책 같은 것을 어떤 주제별로, 소재별로 분류해서 묶는 것을 우리는 흔히 편집한다라고 합니다. 그때의 편집입니다. 이 잡을 집자어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음은 같아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어휘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 강의를 듣는 이 순간에 벌써 감을 잡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합격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봅시다. 편력. 이 역자, 표화자에다 날일자가 있는데 이것은 책력은 뭘 말합니까? 달력을 말합니다. 달력, 카렌다, 달력. 편력. 이것과 같은 음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휘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뭘까? 편력입니다. 역시 음은 같습니다. 동음 이의어. 이 역자는 표화자까지도 같네. 근데 날일자 대신에 그칠지자가 들어갔는데 이때 력은 뭡니까? 두루두루 돌아볼 역자입니다. 예, 돌역자. 그래서 편력하다라고 하면은 이곳저곳을 두루 경험할 때 편력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표화자에다가 날일자가 아니라 그칠지자가 쓰인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정말 1% 학생도 다 틀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휘 문제, 한자 어휘 문제를 여러분들은 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십시다. 예자. 혹시 예자까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이 여자는 원래 창모자에서 삐침 하나가 빠지고, 요걸 삐침이라고 하는데 삐침이라 용어까지도 부담스러운 거 뭐 몰라도 됩니다. 이게 빠지면 나여자가 됩니다. 나여자에 이놈 코끼리를 그대로 본뜬 글자, 코끼리 상자죠. 그러면 코끼리의 어떤 습성을 이용해서 옛날 고대 금나라 사람들이 뜻을 부여한 겁니다. 코끼리는 지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죽을 때가 되면 아무도 모르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 나여자에 코끼리 상자가 들어가면은 미리예가 됩니다. 미리예라는 뜻을 갖게 되었어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획수가 많아서 약간 부담스러웠던 글자이고 흔히 많이 보는 글자입니다만 확실히 아셨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갑니다. 기울일 경자, 아까 경주하다 할 때 경자인데 이것도 그림으로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사람이네, 비수비. 비수는 여기서는 숟가락도 비라고 합니다. 예, 짧고 날카로운 칼만을 비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혈자, 머리에다가 숟가락으로 딱 때리니까 기울인다. 그래서 잠깐경, 기울일경. 자, 됐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어휘는 어떤 걸까? 저 남촌이가 생각하기는 바로 이런 어휘입니다. 바로 뭡니까? 기울일경, 향할 향, 경향이죠. 시골과 도시의 경향과는 전혀 다른 거죠. 경향, 트렌드를 말하겠습니다. 다음, 기울일 경자에다 거꾸러질도, 아하, 기울어서 거꾸러지다. 경도가 되겠습니다. 경도. 아까 편협하게 되면은 경도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14번 문제. 밑줄 친 부분을 한자로 올바르게 바꾼 것은 정기국회에 새 법안을 상정하였다. 새 법안을 뭐 내렸다라는 게 아니라 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답지에서 빨리 보십시다. 이 상자나 여기 있는 상자 같은 이건 일단 후보가 안 돼야 됩니다. 2번 오를 상자, 윗상자. 요게 일단 2번과 4번에서 여러분들 골라야 됩니다. 우리 학교는 많은 인재를 배출한 명문 학교이다. 많은 인재, 그렇죠. 인재를 한 사람만 평지 돌출로 배출한다면 그것은 학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인물이 특출나서 얘기겠죠. 학교가 명문이라면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야 된다. 그런데 이 글자를 보면은 안일비자에 수레차자, 옛날 전쟁할 때 이 수레에 요게 안일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배자는 무리배자입니다. 근데 이 배자는 어떻습니까? 제방견 손수에 안일비자가 들어갔습니다. 아닌 놈들을 손으로 쳐서 버린다 해서 배제하다, 빼다, 치다 라는 뜻입니다. 칠배자입니다. 쳐서 내보낸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무리로 내보낸다. 배출, 이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돼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눈치껏 재치있게 풀어나가고 쉽게 푸는 것이 상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고득점의 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입법과정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기는 성실하고도 진짜 착한 출제원이 출제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입법과정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맡게 될 공무원들의 업무가 법률과 관계된 것인 만큼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입법과정과 관련된 어휘가 출제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익히는 시간을 간단히 갖고 다음 문제 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경우 입법은 이때 경우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이 경자도 이거 직경 경자에다가 만날 우자를 써야 되죠. 이 우자는 어리석을 우자니까 안 됩니다. 이건 빗경자죠. 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이 심자는 살필 심자입니다. 예, 진면자에다가 살필 심자는 벼화자인데 벼를 훔치려고 어떤 놈들이 왔는가 하고 이렇게 봅니다. 이거 문의체, 발자국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박전자 쓰면 이것은 살필 심자입니다. 획수가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해서 익혀드리는 겁니다. 이 심이 살필 심자, 의논할 글자가 와야 되지. 이 심자는 찾을 심자입니다. 흔히 말해서 친구네 집을 갔다, 방문했다. 이걸 한자말로 하면 신방했다라고 하죠. 이때 심, 그 다음에 돈고가고 안 갚는 사람들을 빚을 갖다가 받으려고 쫓아다닌다. 추심한다고 할 때 심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면 세로머니, 의식 의자가 됩니다. 이건 의논할 의자는 말씀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대통령이 서명하고 이때 서명할 때도 이름 명자가 들어가야죠. 목숨 명자가 들어가면 안 되지. 지 이름이 뭔지를 쓴다는 거니까 국무총리나 그 대통령의 쫄개인 국무총리나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 이때 부자도 버금 부자,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서명하는 것을 부서라고 하죠. 문서 끝에다가 하는 거. 때 부자를 쓰면 안 된다는 것. 버금 부자와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 제출합니다. 이때 제출. 이게 아무것도 아닌 아주 흔히 쓰이는 글자입니다만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 이게 아주 이번 실용성을 추구하는 우리 국어 한문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글자입니다. 끌제자, 날줄자, 제출이 됩니다. 제출한다. 이 제자와 구별해야 돼. 이 제자는 소우자에다 칼도자가 됐죠. 소를 칼을 두고 어떡한다? 제어, 컨트롤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말을 제어하다 이런 뜻의 제자입니다. 그 다음 이 말을 제자에다가 오드자가 들어가면 바로 또 옷을 마른다, 재단하다 할 때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만들다 그래서 만들제라고도 합니다. 제조하다 할 때 제자입니다. 모든 자료는 제 이 영상 밑에 참고 자료로서 전부 파일로 첨부해 놓습니다. 이걸 내려받기 위해서 꼼꼼히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잠깐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부를 열심히 하신 여러분들께서는 금방 이해가 될 것이고 이번 시험에 쉽게 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생략하고 다음 문제로 갑니다.
13번 문제. 선 천하지 우이우 후 천하지 락이락과 가장 밀접한 표현은 역시 아까 센스 있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선후라는 말이 나오고 앞뒤에 선후. 이거 뭐 보나마나 뭐 먼저 천하의 근심거리를 먼저 근심하고 천하의 나중에 천하의 즐거움을 즐겨한다, 즐긴다라는 뜻이죠. 흔히 말해서 선공후사, 선우후락이라는 것과 가장 밀접한 관련 있는 표현은 이거 일일이 다 이거 독해하느라고 애쓰면서 시간 낭비하면 바보죠. 딱 봤을 때 이거 관련 있겠다라고 싶은 것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기억, 니은, 디귿, 엉망장생을 다 축해 맹근 후에 이 후자가 직접적으로 나오죠. 그럼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은 뭡니까? 보나마나 디귿입니다. 이거 검토하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평가하느라고 시간 보내시면 정말 바보. 내년에 시험 또 봐야 됩니다. 다음 2014년도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바로 앞부분에 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위에 글에서도 사람의 성품과 지혜가 단계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해도 사회의 가치와 규범, 법과 도덕, 그리고 일상적인 예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이게 바로 인격이 완성된 사람이죠. 여기까지만 읽어도 여러분들은 그동안 내공이 쌓였으니까 금방 할 수 있겠죠. 공자의 인생 성장 단계, 그리고 나에 관한 고사들. 20이면 이립하고 20이면 약관하고 30이면 이립하고 40이면 불호, 50이면 지명 지천명, 60이면 이순, 70이면 종심. 이 종심이라는 것은 종심소욕 불유구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건데 이게 바로 답이 되겠죠. 자, 나머지들 소년이로 항난선 주자의 시에서 나온 거고, 인생 70 고래인은 이건 두보의 19절입니다. 전혀 이건 인간 성숙과 관계가 없는 거고. 3번 타산지석 가이정옥. 이거 타산지석과 관련되는 말이네.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너무 고지식하게 일일이 다 맞춰보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단서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내공을 믿고 과감하게 찍어나가는 것도 고득점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4년도 문제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강의도 클릭해 주시고,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저는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득점 90점 이상 맞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목표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몇 분 시간, 10여 분 이상씩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8강입니다. 자, 뒤에 보면은 나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역시 내려받기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에서 만나요.